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 청동기 시대의 생활 모습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사진으로 보이는 건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 유물인 거친 무늬 청동 거울과 비파형 동검인데요. 한반도와 그 주변 지역에서는 기원전 2000년경부터 구리에 주석이나 아연을 섞고 불에 녹여서 만든 청동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러한 청동기는 그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지배자들만 사용할 수 있었는데요. 장신구나 제사도구 혹은 무기 등으로 이렇게 좀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농기구 등과 같은 생활 도구는 잘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청동기는 만들기가 어렵고 귀했기 때문에 주로 거울이나 방울, 검 등과 같이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도구나 혹은 앞에서 얘기한 것과 같이 지배자들의 무기나 장신구 등으로만 쓰였던 것이죠. 한편 청동기 시대 사람들은 농사를 지을 때 여전히 돌과 나무로 만든 도구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들은 돌칼로 곡식을 수확한 다음에 무늬가 없는, 그래서 민무늬 토기라고 불리는 그 토기에 담아서 보관을 하기도 했죠. 신석기 시대에 사용했던 토기 기억나시나요? 예, 빗살무늬 토기였죠. 그런데 청동기 시대로 와서는 무늬가 없는 민무늬 토기를 사용하게 됩니다. 청동기 시대 하면 대표적인 또 유물이 있죠. 바로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은 고인돌인데요. 청동기 시대에는 사람이 죽으면 고인돌이라는 무덤을 만들었고, 이런 고인돌은 받침돌이 커다란 덮개돌을 고이고 있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강화 부군리에 있는 그 고인돌 중에 이제 하나인데요. 어, 위에 덮여 있는 이 덮개돌 무게가 얼마나 될 것 같나요? 예, 그 무게가 무려 50톤 이상이라고 합니다. 50톤 이상. 그리고 길이가 약 7m에 이르는 거대한 고인돌인 거죠. 기술과 도구가 발달하지 않았던 청동기 시대에 사람의 힘으로 이런 거대한 돌을 운반해서 고인돌을 만드는 것은 아마 매우 힘든 일이었을 텐데요. 이처럼 많은 사람을 동원해서 큰 고인돌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아마도 그 마을의 지배자였을 것입니다. 한반도는 세계에서 이러한 고인돌이 가장 많이 남아있는 곳인데요. 특히 고창, 화순, 강화 지역의 고인돌이 많이 남아있고요. 이들 유적은 세계문화유산으로도 등재되어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이는 것 같이 청동기 시대의 생활 모습을 상상화로 표현하는 그림을 보면서 좀 더 청동기 시대의 생활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청동기에 대한 설명, 그리고 고인돌에 대한 설명에서 알 수 있었던 것처럼 아마도 청동기 시대에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 다시 말해서 지배자가 있었다라는 것이고, 당연히 그러면 지배를 받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리고 이런 청동기 시대에는 다른 마을 사람들과 싸우는 일도 잦았는데요.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사람들은 다른 마을 사람들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마을 둘레에 도랑을 파고, 그다음 나무로 성벽을 세워서 방어하기도 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결국 마을 간에 서로의 다툼, 크게는 전쟁이 발생했던 건데, 이렇게 마을 간의 전쟁이 발생하면 그 결과로 또 어떤 일이 발생을 했을까요? 바로 전쟁에서 이긴 사람들은 진 사람들을 노예로 삼았을 것이고, 그다음에 그들의 식량과 재물을 아무래도 빼앗았겠죠. 그리고 이렇게 지배자들의 세력이 점점 이렇게 전쟁에서 이기면서 세력이 커지면 점점점 영역이 넓어지고 세력이 커지면서 마침내 국가가 세워졌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에 세워진 최초의 국가가 바로 고조선입니다. 다시 한번 선사시대와 비교할 때 청동기 시대의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인지 정리해 보면, 먼저 청동으로 만든 새로운 도구를 사용했다라는 것, 두 번째로 청동기가 사용되기는 하였지만 이전에 신석기 시대부터 사용되어졌던 간석기, 그 다음에 토기들을 여전히 사용했지만 이것들이 더 발전했다라는 것, 그리고 지배하는 사람과 지배를 받는 사람으로 나뉘었고, 지배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세력이 점점 이렇게 확대되면서 국가가 형성되었다라는 점으로 우리는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청동기 시대의 생활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